아는 것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득한 상태이다 보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대부고라고 하면 또 이 학교의 이 미친 면접이죠. 대단한 면접을 보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외대부고는 1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고 본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추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우선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수업 안에서의 준비와 윤정이가 혹시 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한 준비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선생님 수업에서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죠? 선생님 수업에서는 면접에서는 먼저 그 한 주에 가서 선생님께 처음 보는 질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기를 했었고 거기서 선생님의 코멘트를 받고 집에 그쵸. 와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걸 관련해서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찍어서 그렇죠. 내용을 체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어쨌든 수업 중간에 뭐 윤정이가 뭐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 코멘트를 다 녹음을 하게끔 시켰었죠. 맞아요. 그리고 윤정이가 얘기하는 면접도 역시나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동영상 숙제라고 해서 그거를 보완한 말하기를 하게끔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윤정이 스스로가 말하기가 어떤 느낌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나요? 제가 고은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질문의 의도도 파악도 못하고 정확해요. 녹음했던 걸 들어보면 횡설수설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나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새고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고은쌤 수업의 마지막 정도를 가게 되면 문제를 듣지 않아도 얘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아 질문이 이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두괄식이랑 단문체 그런 구조 말하기도 정말 잘 지켜지면서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서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다 얘기한다는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의도 파악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왜 횡설수설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찌됐든 중심이 잡히거나 구조감이 잡힐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었던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지식의 체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득한 상태이다 보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 자꾸 내 멋대로 질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정확하죠. 강했어요. 왜냐면은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하고 싶으니까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뭐 약간 그런 경우였었죠? 질문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는 걸 그냥 얘기하고 싶으니까 동문서답으로 갔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면접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지식이란 지식은 거의 다 체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면접관들이 흥미를 느낄지를 이제 이제 막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시간 조절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뭘 얘기하겠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잘 정리가 되고 구조화도 깔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정이가 이 정도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윤정이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 수업을 들어서 뭔가 제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윤정이를 요번 외대부고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제가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작년에 가르쳤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 170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노력에 있어서는 저는 이 아이를 거의 탑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5월부터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주체별로 숙제를 내줬을 때 윤정이는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정말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20주 동안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주차별로 해오는 거를 다 해왔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를 붙으려면은 매주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 한 주도 유지하는 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학교에 붙을 수 없다. 20주 동안 매주 발전을 해야지 붙을 수 있다. 대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중3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전형이 김윤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윤정이 같은 경우는 중3에 들어와서 사실 외대부고를 생각했고 중3에 들어와서 갑자기 외교관에서 사실상 이과 계열로 자소서를 쓰기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와 매한가지인데 매주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주가 완성됐을 때는
그 미친 경쟁률을 뚫고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정이 같은 경우는 그 준비 과정의 성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정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때까지 해왔었던 것들보다 예를 들어 중3 때 준비하는 과정의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던가 아니면 이때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전고은쌤과 수업하는 파일을 맨날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단문체를 정말 어려워했었고 맞아, 안 됐죠. 단문체 어렵고 자료 인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아는데 인용을 못하니까 맞아, 그런 억울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진짜 거리 갈 때마다 이렇게 파일을 보고 계속 외우고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사실 윤정이가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 말고도 혹시 면접을 처음 준비했을 때랑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윤정이의 태도나 뭐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성장한 점이 있을까요? 면접에 대한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면접이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앞섰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너무 위화감도 많이 느끼고 맞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에 정말 두려움도 컸고 했는데 결국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면접이 별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그래요. 게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는다는 게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고 자료도 체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감도 많이 올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딱히 두려움이 없이 맞아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크게 저는 떨리지 크게 않나요? 떨리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 얘기 다 똑같이 해요. 붙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마 너네들 가르칠 때도 그 얘기 했겠지만 대부분 이 면접이라는 걸 처음 보다 보니까 면접이라는 게 퀴즈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면접관님들이 정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 이게 항상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알아챌까봐 그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말하기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었죠. 면접은 퀴즈쇼가 아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정답은 내가 만드는 거다. 만드는 거고 다양한 자료와 논리를 통해 내 주장에 대해서 또는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거를 잘 못 느끼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다가 이게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은 윤정이처럼 감이 오는 순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순간에 완전히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정이 말대로 결국 저는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이 이런 어려운 학교들은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윤정이도 중간중간 얼마나 수많은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쵸? 멘탈이 깨부셔졌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쨌든 수업을 할 때 코멘트를 만만치 않게 합니다. 만만치 않게 하고요. 분위기 진짜 많이 침울해지고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멘탈적으로 힘든 과정 아니면은 자료조사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막상 면접에 나갔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자료를 내가 갖고 왔거나 그래서 또 고은쌤한테 한 소리 듣고 이러면은 막 너무 중간중간 힘든 상황이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버티기만 하면 결국 윤정이처럼 이 면접이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면접날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면접 전날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면접 전날은 제가 유난히 대답을 못하는 질문들만을 정리해서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런지를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윤정이는 마지막 날까지도 저한테 영상 숙제를 보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진짜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리고 최대한 면접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면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지게 되고 진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면접관인데 내가 이기고 오겠다. 내가 지금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진짜 면접을 다 이기고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날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면접 전에 이제 파이널 수업 때 선생님이 농담 섞여서 이제 과격한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다 뭐 발라버리고 와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뜨리면 이제 그 학교가 뭐다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들어갔고요. 자, 이제 실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뭐 분위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 주겠어요? 어땠죠? 저희는 먼저 대강당에 모여서 19개 조의 친구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각 조별로 대기실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한 6명 정도의 친구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동을 했고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조용히 자기소개서만 읽고 완전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선배님들께서는 화이팅 응원하시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긴장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을 이기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긴장보다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저희는 3대1로 보는 면접장이었는데 선생님들 나를 평가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그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긴장하지 않고 진짜 자신감 있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사실 이 마음가짐이 특히나 면접 보는 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것도 마지막 날에 했었던 얘기긴 하죠. 이 면접이라는 장소는 그분들이 널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부고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다. 우린 뭘로 평가하냐? 질문을 보고 평가한다. 아하, 내 자소서를 보고 이 정도의 좋은 질문을 내주셨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기억에 남는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죠? 윤정이한테는? 본질문 3개에서 2개 정도는 자주 학파트에서 나오고 한 질문은 자기 진로랑 엮어서 나왔었는데 사실 이 본질문보다도 추가 질문이 더 기억이 남는 게 추가 질문 중 하나가 저의 진로인 종자개발연구원이랑 그다음에 제가 자소서에 썼던 수학 탐구를 한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자소서를 준비해서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흘려 쓴 거였어가지고 이거를 면접관님들이 꼼꼼히 읽으실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었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고은쌤이랑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면접관님들이 좋아하실지를 좀 감이 오니까 그거대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은근 영역을 섞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자주학을 3파트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철학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네가 쓴 수학 주제와 철학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 뭐 아니면 과학 주제랑 철학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냐? 아니면 지금 윤주현처럼 진로랑 너가 쓴 철학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소서 자체를 뚝뚝 끊기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혼합 질문이 나왔을 때 조금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이 나와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수업을 예상 질문을 뽑아서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수업은 사실 항상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랑 한 질문은 안 나온다. 항상 안 나온다. 이 질문은 안 나온다. 왜냐면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구조적 말하기의 기법을 통해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지 가장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연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받는 질문을 받아도 아하!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요. 마지막으로 면접이 딱 끝나고 나서 혹시 합격을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나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왜 그랬죠? 왜냐면은 제가 실수 없이 대답을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면접관님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는데 면접관님들이 또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를 좋게 봐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변을 했다 보니까 합격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어쨌든 면접 얘기를 조금 짧게 해보긴 했지만 사실 절대 쉽지 않은 면접이었고요. 특히 작년 면접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쉽게 나와서 본 질문이 오히려 어렵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대답하거나 물어보신 걸 대답하면 되는데 질문이 약간 얼탱이가 빠질 정도로 조금 약간 쉽게 나오는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약간 부족했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질문이 쉽게 나오니까 답변을 그냥 쉽게 했다가 우르르 떨어졌는데 이제 정고은의 제자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죠. 쉽게 나오면은 더 위험하다. 왜냐면은
쉽게 나올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집어넣어서 면접관님들을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윤정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건 노력 덕분이었고 그래서 면접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목고 입시 수업을 들은 게 자소서나 면접에서야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윤정이한테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표 수업이 정말 많아요. 그 외에도 동아리 발표든 발표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잘 집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고은쌤의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저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고은쌤이랑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은 진짜 없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말하기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수다 떠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나 그냥 말 잘하는데, 그냥 친구랑 얘기 잘하고 하는데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술적 말하기, 면접 말하기에 들어가면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반 상황에서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학술적 말하기나 면접 말하기에 있어서는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윤정이 말대로 어쨌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적 학술적 말하기에 대한 어떤 기틀을 잡은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외대부고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